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 정면 승부 오늘도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대표팀 명단이 나왔죠. 네, 그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7일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10일에 스위스에서 모로코와 평가전을 앞두고 오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신태용 감독이 23명 전원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했는데 그 아무래도 국내 프로축구가 막판 그 순위 싸움 중인 일정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네. 또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 손흥민, 스완시티 미드필더 기성용, 크리스탈 팰리스 미드필더 이청용 등을 발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히딩크 논란은 여전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도 히딩크 소용돌이의 휩싸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 네. 그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이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기여할 용의가 있다, 또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히딩크를 한국 감독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이번 평가전에서 실험과 함께 또 결과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축구협회가 내일 기술위원회를 열고 또 히딩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논의할 예정인데요. 아, 예. 현재로서는 기술 고문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이것도 유급 기술 고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이 사실 이번에 러시아와 평가전을 또 이뤄내는데 또 많이 공을 세웠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축구협회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또 보상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그 신태용 감독은 일단 그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의 영웅이고 대표팀을 위해서 일해주신다면 또 1%도 거절 없이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고요. 아. 그 러시아와 그 평가전에도 히딩크 감독이 직접 찾을 예정인데 또 두 사람이 만나서 또 한국 축구 미래에 대해서 또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두 분이 좀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네. 국내 프로 야구도 지금 선두 싸움이 치열하죠? 네, 맞습니다. 그 정규 시즌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기아와 두산이 공동 선두입니다. 두산이 최근 6연승을 달리면서 개막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에 올라섰고요. 반면에 기아가 독주 체제를 구축하다가 정규리그 막판에 공동 선두를 내줬습니다. 현재 두산이 4경기, 기아가 6경기를 남겨둬서요. 1위 싸움은 정규 시즌 최종일인 10월 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결을 단군 신화 대결이라고 부른다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아와 두산의 마스코트가 호랑이와 곰인데요.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와 곰이 또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경쟁했던 것처럼 또 기아와 두산이 치열하게 1위를 다투고 있어서 또 팬들이 단군 신화 대결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동안 정규 시즌 1위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 26번 중에 무려 22차례나 돼서요. 양 팀이 정규리그 1위를 위해서 또 막판까지 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군 신화에서는 곰이 이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사실 그래도 팬들이 또 그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양 팀 다 이 단군 신화에 빗대서 서로 신화를 쓰겠다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즘 안 그래도 지금 김정은하고 지금 말폭탄 굉장히 주고받아서 화제인데 아니 스포츠계하고도 지금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 프로풋볼 일부 선수들이 국가 연주 때 무릎 꿇는 모습을 문제 삼았는데요. 사실 NFL 선수들이 소수 인종에 대해서 또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차원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와 국가에 무례한 행동한 선수들을 내쫓으라고 또 구단주들에게 경고를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NFL 보이콧을 주장한 반면에 또 NFL 선수 100여 명이 또 무릎 꿇고 팔짱 끼고 라커룸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또 집단 반발하면서 또 계속해서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프로 농구 쪽하고도 이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NBA 골든스테이트의 커리 선수가 관례를 깨고 그 우승팀의 백악관 방문에 관심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커리 초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 또 그 NBA 슈퍼스타들도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또 클리브랜드 르브론 제임스는 트럼프를 겨냥해서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백악관 초청은 대단한 영광이었다. 또 이렇게 비꼬았고요. 네.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그 트럼프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미국의 분열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국경제TV 반기웅 기자 두 분과 함께 트루맨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주제가 파리바게트 발 불법 파견 논란인데요. 이거 의외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지금 뭐 특히 고용노동부가 아주 세게 이번에는 뭐 과태료도 물리겠다.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비정상의 정상화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불법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짧게. 이제 핵심은 이게 노동 착취입니다. 일단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비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핵심은 노동 착취가 있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로 본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가맹점주는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는 네. 실질적인 제빵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냈습니다. 제빵기사들을 전체 카톡방으로 다 묶어가지고 관리자를 본사에서 둡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의 금태, 네. 생산, 품질관리 이런 업무 지휘들을 다 하고 있고요. 예. 그 심지어는 이제 뭐 제과점 안에서 진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예. 것들까지 일일이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본사의 관여를 우리 노동법상 특히 이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어떤 지휘 감독이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하나의 큰 본점이 될 것 같고요. 진정 도급이냐 아니면 불법 파견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과제라고 보면 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그렇게 어떤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서 무리하게 단정하기보다는 파리바게트 가맹점포에는 완성품 50% 그리고 가맹점 자체가 제조하는 것이 5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가맹점에서 본사로 가맹점료를 상당히 많이 물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다 직접 고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의 질을 담보하기 좀 어렵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품질 저하로까지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예. 이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변칙 고용 형태를 바로잡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식에 암탉도 죽이고 알도 깨뜨리는 막무가내 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시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과연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고 예.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각각이 사실은 이 본사를 키워온 주체들이기 때문에 네. 대형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직고용 문제라든가 정당한 처우를 그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이익이 더 이상 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행해야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의 입장부터 정치권의 각 당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이거 뭐 거의 지금 정치권의 쟁점으로까지 지금 비화가 지금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 뭐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고, 진정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 이것도 좀 의견이 갈리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우선 뭐 불법 파견이라고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근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번에 본 겁니까? 예,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그 좀 히스토리를,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제빵기사, 그 파리바게트에 있는 그 소속된 제빵기사분이 이제 상습적으로 좀 부당한 지시와 어떤 노동 착취 같은 게 임금, 이를테면 연장 근무를 했는데 연장 근무가 제대로 안 주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사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5월경인가에 정의당에 있는 비정규 노동 상담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트가 좀 불법적인 이런 노동 그 형태를 파견법에 악용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특정 기업을 손보기 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착수를 한 거고요. 네.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파견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견법은 뭐냐면은 이제 본사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이제 그 가맹점, 이제 이거는 대리점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개인 영업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빵기사들을 지금 고용 형태는 제빵기사들을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을 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시 감독은 가맹점주,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의 사장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상, 파견법상. 근데 이거를 본사가 다 관리를 해온 거예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본사가 근태를 다 체크를 했고요. 아. 이때 이제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와라. 이런 종류의 빵을 구워라. 뭐 청소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노동 착취 문제가 생겼는데 연장 근무를 했는데 연장 근무를 안 한 것처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조사를 나온 거고. 그래서 노동부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가맹점주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본사가,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본사가 지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 이름은 정확하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냥 네. 파견법이라고 또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 법이 세워진 거는.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직접 그러니까 당사자만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리를 해보면 파리바게트 본사가 사실상은 뭐 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제빵사들 뭐 이 관리랄지 근태랄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실제로 다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접 고용한 거나 다름없이 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지금.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아까 뭐 연장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급이 되지 않았다.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를테면 꺾기라고 하죠.
그 협력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전산 자료를 조작해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노동자분들이 받아야 할 그 정당한 네. 수당을 받지 못했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이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권한이 있는 그 조직은 협력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도급 업체가 네. 한 군데 더 끼어 있거든요. 11개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예. 파견을 보내는 업체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그 협력업체 중간에 이제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제 지금 그 현장에는 그 가맹점에는 그 제빵기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지시라든지 아니면 뭐 그 근로 형태라든지 이런 관리들은 협력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형태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교묘하게 돼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거 뭐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좀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제품의 균질한 어떤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의 일정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노동부가 판단한 거는 그런 거는 인정한다. 그 정도의 어떤 관리나 이런 걸 인정하는데 과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사용주가 해야 될 몫을 본사가 다 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예. 비율은 적시를 안 했지만은 뭐 8대 2에서 9대 1 정도로 사실은 본사가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의 근거는 그거고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뭐 그 행정소송을 가겠다라고 오늘 그 기자 그 회견을 했거든요.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네. 오늘,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파견업체들인 거죠. 파견업체들, 예, 이제 협력사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예, 어쨌든 그 파견업체들이 이제 소송을 가겠다고 해서 사실 이게 실제로 정말로 이제 그 법에 어느 정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그 법리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가 다 지시를 한 거는 불법이다, 파견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아니 뭐 저도 뭐 그 가끔 가는 이제 빵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뭐 본사 사장님께서 일찍 출근하라 그래서 일찍 나와서 뭐 빵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한번 들은 적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본사가 실제로 그 제빵사들을 완전히 관리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제빵 기사분들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빵의 품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케이크의 뭐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도라든지 이건 뭐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프랜차이즈 법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임금 체계부터 출퇴근 시간, 뭐 근태, 이거 뭐 승진 시기까지도 여기서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불법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게 그동안 이 가맹점주들은 불만이 없나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 제빵사들에 대해서 통제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저라면 좀 불만일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또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대해서 또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 이제 뭐 징벌적 배상 소송이나 뭐 이런 뭐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약자인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좀 하기가 힘든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그 가맹점주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맹점주분들이 실질적인 그 고용주가 아닙니다. 지금 제빵 기사분들의 소속은 지금 아까 오늘 기자회견도 했죠. 11개 협력업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은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분들도 섣불리 이제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빵기사분들에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변칙적인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이 본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시를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몇 년 전에 이마트도 이 불법 파견 문제 한번 적발이 돼서 직접 고용으로 바꾼 적 있고 그렇잖아요. 예, 2012년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파견법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제대로 그럼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나 다름없는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프랜차이즈가 이제 좀 독특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다 직영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이제 가맹점주들이 있고 거기에서 본사에서는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럼 품질에 대한 관리, 교육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의 경계선상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그런 지적은 있었거든요. 네, 관행적으로 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왜 파리바게트가 문제가 됐냐면은 불법 노동 행위를 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지금 적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도까지 안 갔으면 아마 그냥 이렇게 묻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조금 이따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